북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갑자기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연기했습니다. 우리를 모략 중상하고 해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이룬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석기 의원 수사와 우리 정부의 대결 분위기가 행사 연기의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발벼락 같은 연기 결정에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들 볼날만 기다리던 이산가족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산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MBC가 추석 민심을 듣기 위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자 회담 결렬과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감찰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뒤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연휴를 하루 남기고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는 자정을 넘겨야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금색 새 아이폰은 1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보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다 주먹 다짐이 벌어지고 노숙자가 대신 줄을 서는 등 미국이 아이폰 몸살을 겪었습니다.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볼일을 보는 얌체 주차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조된 장애인 주차증이나 가족의 장애인 주차증을 이용해 단속 피하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가는 10초. 갤럭시 S4 LTEA는 이미지 최대 175장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4 LTEA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회복 조짐을 보이던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는 25일부터 예정돼 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친척 상봉 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 북한은 또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연기했습니다. 이 같은 연기는 남북 관계가 남한 측의 대결 소동으로 간과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한 측이 최근 남북 관계의 성과를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의 결실로 홍보하거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한 측에 돈줄로 치부했고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북한과 연결해 모든 진보 민주 인사들을 탄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민주 인사들을 영공 정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 사냥극을 미친 듯이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통일 애국 인사들에 대한 탄압 소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 측의 사소한 도발 기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거론했지만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압박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세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은 오늘 성명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돈줄이니 뭐니 하고 중상하는가 하면 내란 음모 사건이나 군사훈련 등도 언급했지만 결국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묶어 해결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연간 4천만 달러를 벌어주는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면서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개발 등과 연계해 김정은의 치적 사업으로 완성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만으로 그쳐버린다면 금강산 관광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은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면서 북미 대화나 육자회담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먼저 남북 관계만 복원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과 2001년에도 내부 사정 등을 내세워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연하거나 연기했다가 2개월 또는 6개월 뒤 재개한 바 있습니다. 북미 대화나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번만큼은 아주 단호합니다.
반인륜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유감의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연기한 북한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이산가족들과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몫을 받는 반인륜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북한이 이석기 의원 사건 등을 민주인사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연기 이유로 든 데 대해 적법한 조사를 남북관계와 연결시키는 저희가 무엇이냐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화 분위기를 대결 국면으로 몰지 말고 상봉 행사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줄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온 것처럼 북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꼭 성사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아직도 외교의 원칙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도 북한의 입장 돌변은 남북관계 경색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상봉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이산 가족들. 고작 나흘을 남겨두고 전해진 날벼락 같은 소식에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63년 전 언니와 헤어진 79살 김수년 할머니. 언니는 끝내 북한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조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김 할머니는 상봉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밥맛도 없더라고요, 실지가. 너무 내대인데 난다 인상은 다시 볼런지 모르잖아요. 올해 95, 남측 최고령 상봉자 김성윤 할머니는 속상함에 말문을 열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해놓고 연기하는데 거기다 무슨 뭐라고 말하겠어. 나흘 뒤면 형을 만난다는 기쁨에 일찌감치 비행기표를 끊고 선물까지 사놨던 이종신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상봉이 재개되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꼭 북한과 상의해서 잘 상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부 입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상봉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상태임을 설명하면서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측 상봉 대상자 95명 가운데 80%가 80을 넘긴 고령.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다시 틀어지면서 어렵사리 정상화된 개성공단 운영에 혹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연기가 개성공단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이 공동의를 통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 들어갔다면서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123개 입주 기업 가운데 재가동을 시작한 업체는 90여 개. 북한 노동자들도 추석 휴가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북한에도 중요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섣불리 또 전에 같은 그런 중단이나 격추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염려는 크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북측 발표에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돈줄을 언급하며 중상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과거에도 개성공단을 달러박스로 표현한 언론 보도를 트집잡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네, 추석을 맞아 MBC가 여러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선 감찰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외아들 의혹 논란에 휩싸인 최동욱 검찰총장의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48%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라고 답했고 검찰 흔들기라는 의견은 39.2%였습니다. 법무부의 최 총장 감찰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가
사퇴 압박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높았고, 또 진상조사를 위해 채 총장이 감찰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67.6%로 응할 필요 없다 25.1%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평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는 50.1%가 부정적이었습니다. 3자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지난 정권의 일로 사과 요구는 무리라며 거부한 데 대해 공감한다가 46.8%로 공감하지 않는다 39.6%보다 높았고, 국정원 개혁 방법은 자체 개혁안 마련 뒤 국회에서 보완하자는 대통령 제안이 국회가 주도하자는 민주당의 제안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3자 회담 후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중단돼야 한다가 66.7%로 지속돼야 한다 23%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66%로 지난 8월 23일 취임 6개월 때 65.8%와 비슷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응답자들이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전월세 안정을 꼽았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전월세 안정을 택했고, 매매 활성화는 25.3%, 주택대출 금융지원은 21.5%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44.8%, 전세 살겠다는 사람은 44.3%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이 부족할 경우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58.4%, 찬성 38.3%로 나타나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45.1%, 동의한다 44.4%로 찬반 입장이 팽팽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한 올해 경제 상황은 나빠졌다가 42%, 비슷하다가 48.8%로 나왔습니다. 또 향후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2.1%에 그쳐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전화 설문한 결과로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3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건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이 5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영등포역 앞. 함께 노숙 생활을 하던 55살 송모 씨와 38살 홍모 씨가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인근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도중 송 씨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옆에서 조사받던 홍 씨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파출소 안에는 경찰관 5명과 의경 1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난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냥 돈을 꺼내면서 끔찍하게 일어나는 거였어요. 흉기에 찔린 홍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연행한 뒤 조사에 앞서 몸을 수색했지만 송 씨 주머니 속에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주먹에 있었는지 접시칼이라서. 경찰은 홍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파출소 근무자들이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감찰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봤는데 장애인용 주차증을 위조하는 낯뜨거운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청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서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이신가요? 바로 옆에서 단속이 진행 중인데도 또 다른 차가 들어와 장애인 주차장에 섭니다. 여기가 위치가 장애인 주차구역이에요. 경찰서도 마찬가지. 장애인 표시 없는 차가 서 있습니다. 모두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가족의 장애인 차량을 몰고 와 세우고
어느 분이 장애인이세요? 여기서 못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혼자 편하자고 온갖 편법이 동원됩니다. 장애인 주차증의 차량 번호와 실제 차 번호가 다른 차량. 아예 주차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유통기한도 지금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이거 없고. 장애인 주차증의 차량 번호는 복지카드로 가려놓고 그 옆에 차량 번호 2개를 출력해서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제가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차를 세울 곳을 찾아 주차장을 돌고 또 돌아야 합니다. 마음이 섭섭하죠. 참 무지각하다고 생각도 들고 자기들도 장애가 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을 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면 이렇게 비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무척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 대수의 2에서 4%, 50대당 한 대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관련된 추문 때문에 예술인 9명을 처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이명서 특파원입니다. 북한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문경진 은하수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해 9명의 젊은 예술인들이 공개 처형당한 비화를 일본 아사히 신문이 최근 탈북한 북한 고위 간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왕재산 예술단과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 9명이 자신들이 나오는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인민보안부가 이를 조사하기 위해 도청하는 과정에서 리설주도 자신들과 똑같이 놀았다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추문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이들 9명을 체포해 재판 없이 사흘 뒤에 평양 근교에서 총살했다는 것. 두 악단은 지난달부터 북한 공식 매체에 등장하지 않아 해체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첩보 차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 엘리트 예술인들 사이에 과도한 자유분방함, 일탈이 번지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이를 심각한 체제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군에서 훈련 도중 얼차려를 받다가 시력장애를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지난 97년 육군에 입대한 강모 씨. 훈련 도중 속칭 머리박기 같은 얼차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오른쪽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세가 나타나더니 결국 망막이 손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병 제대까지 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은 거부당했습니다. 입대 전부터 망막에 문제가 있었고 군 복무 중 치료를 받은 만큼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 씨가 군 복무로 인해 초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외에도 훈련 과정에서 머리박기 얼차려를 받았고 머리박기는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훈련 과정에서 얼차려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얼차려가 강 씨의 망막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장애 판정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다음 달인 10월 달력 보셨나요? 어떤 달력은 9일 한글날이 평일인 검정색인 것도 있고 이렇게 휴일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한글날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이 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지난해 말 공휴일로 재지정되다 보니 미리 만들어진 달력에는 공휴일 표시가 빠져 있는 겁니다. 올해 한글날은 쉬는 날이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활개치며 시민들을 위협하는 폭주족. 미국에서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단속이 좀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경찰이 첨단 장비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폭주족 100여 명이 고속도로에서 분홍색 연기를 터뜨리며 굉음을 냅니다.
동료의 프로포즈 이벤트를 해준 건데 일반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통행료가 없어 이름까지 프리웨이인 미 서부 고속도로는 폭주족들의 천국. 갱단은 물론 일반 바이크족들까지 수시로 몰려들어 도로는 난장판이 되기 일쑤입니다. We'll certainly be monitoring their activiti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 groups on the go. 보다 못한 경찰이 첨단 장비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폭주족 추격이 가능하도록 BMW 엔진을 장착한 최신형 순찰차를 대거 도입했습니다. 레이더의 카메라, 번호판 촬영 기능까지 갖춰 기동성 있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Around 13,000-14,000 orders have already been placed, so we will be the sole powertrain supplier. 폭주족 몸에 맞으면 페인트가 터져 사후 단속이 가능한 착색탄엔 최루가스 성분을 추가했습니다. 헬기에서 전자기파를 쏴 달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엔진을 멈추게 하는 장비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 경찰 리스트에 오른 상습 폭주족만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첨단 장비가 폭주족 검거에 날개를 달아줄지 흥미롭게 지켜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애플이 오늘 미국과 중국 등 9개 나라에서 새 아이폰을 선보였습니다. 일부의 혹평과는 달리 줄을 대신 서주는 노숙자가 동원되고 먼저 사겠다는 주먹 다짐까지 벌어졌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환호성 속에 애플 매장에 들어서는 고객들. 아이폰 신제품 5S와 5C를 사기 위해 수백 명이 늘어섰고 아이폰을 산 열혈 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I've been waiting outside for 15 days and I just love the experience. I love meeting new people. I love getting every single Apple products. 새 아이폰은 온라인 판매 몇 시간 만에 초기 물량이 동이 났고 특히 금색은 10분도 되지 않아 모두 팔렸습니다. I want to get the golden one, but they're sold out of it. But I'm pretty upset because, I'm not getting one and she is. 주먹 다짐까지 벌어져 경찰이 난동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우리 돈 4만 원을 주고 노숙자를 동원해 밤새 줄을 세웠습니다. 일부 혹평 속에서도 신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배송까지는 최대 열흘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과 호주에서는 저가형 아이폰조차 여전히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논쟁이 일고 있고 애플이 이례적으로 예약 주문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진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불경기가 계속되자 생계형으로 자동차 사고 보험 사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김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멈춰선 차 앞에서 한 남성이 쓰러져 고통을 호소합니다. 놀란 운전자는 며칠 뒤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방범용 CCTV를 살펴보니 주변을 서성이던 이 남성이 천천히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걸어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인 양 돈을 받은 아주 교통사고 보험 사기 전형적인 좀 예라고. 한 20대 남성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에 슬며시 손을 갖다 댄 뒤 뺑소니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유한 혜성이신 것 같던데요. 당일에는 특별한 점을 못 느꼈어요. 이제 탐문 수사하던 중에. 이처럼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 사기범뿐 아니라 사기 전과가 없는 초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 보험 사기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없는 사고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부풀려서 청구하는.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에 덜미를 잡히기 일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은 아예 블랙박스를 끈 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거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게 후진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한 해 보험금이 청구된 교통사고 100만 건 중 경찰에 신고된 건 불과 25만여 건. 알려지지 않은 보험 사기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도쿄에서 열린 한국 축제에 아베 총리의 부인이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신호로 봐야 할런지 도쿄 유상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한복판 공원에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터가 열리고 한복을 입어보려는 일본인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ドラマで見てるものを実際に着れてるので、すごい嬉しいです。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는 대표적인 축제 현장에 아베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진 아키에 여사는 개회식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한국 측 인사들과 대형 비빔밥을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일 간 교류 협력에 뭔가 좀 당신도 이바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交流、これからも、一つ一つ積み上げていく努力、官民挙げて、取り組んで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총리의 부인이 참석한 것은 4년 전 하토야마 총리 시절 이후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한일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해의 손짓만으로 수산물 갈등이나 강제징용의 역사를 외면한 세계 문화유산 추진 같은 현안이 곧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전략적 대화가 요구되는 만큼 꽉 막힌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가 절실했다는 점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이그 노벨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엉뚱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뽑는 일종의 엉뚱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엔 어떤 엉뚱함이 영광을 차지했는지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도마뱀이 물 위를 달립니다. 가라앉기 전 물을 박차는 건데 가벼운 체중이 필수 조건입니다. 사람도 물 위를 달릴 수 있을까? 실험해봤습니다. 물 위를 달리는 게 가능합니다. 특수장치를 이용해 체중을 6분의 1로 줄인 결과입니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인 달에선 사람도 물 위를 뛸 수 있다는 결론까지 이른 이 연구는 올해 이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It's also possible for humans. The only problem is that those humans and the pond need to be on another planet. 이 밖에도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를 규명한 일본 연구진이 화학상, 쇳덩구리가 은하수를 보고 제 갈 길을 찾는다는 연구는 생물학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23회째인 이그 노벨상은 비록 엉뚱하더라도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과학 선진국의 풍토에서 비롯됐습니다. 실제로 개구리를 자기 부양시켜 이그 노벨상을 받았던 한 과학자는 10년 뒤 다른 연구로 진짜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봄으로써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자기 아이디어가 사회 속의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과학 분야에서 한국인의 수상은 지난 1999년 향기 나는 양복 개발로 환경보호상을 받은 게 유일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긴 추석 연휴지만 우리 국가 안보에 쉬는 날은 없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펼쳐진 해병 대원들의 상륙 기습 훈련. 김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걷기도 힘든 질퍽한 갯벌. 120kg짜리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쪼그려 앉은 채 한 발 한 발 전진합니다. 포복 상태로 보트를 끌고 고통스런 얼차려 같지만 상륙 기습 작전을 위한 해병대원들의 갯벌 극복 훈련입니다. 고지 탈환을 가정해 격렬한 육탄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수도 서울의 건문인 이곳 서부전선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물로 뛰어든 해병들이 한 몸처럼 노를 젓더니 갑자기 배를 뒤집습니다. 적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 보트를 바위로 위장하고 물속에 몸을 숨기는 훈련입니다. 북한 개성까지 20km, 황해도 하도강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최전방. 어둠이 짙게 깔렸어도 장병들의 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시간과 장소로 적은 반드시 도발한다는 생각과 임무 완수라는 각오로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추석을 쐴 가족들은 고향에서 아쉬운 작별을 하며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찍 귀경한 가족들은 나들이에 나서며 긴 연휴를 만끽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추석을 세고 고향집을 나서는 자녀들. 할머니는 비닐봉지 가득 선물을 담아 손녀에게 건넵니다.
엄마한테 말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그래. 다시 헤어진다는 생각에 아쉬움은 더해가고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귀경객들이 저마다 짐꾸러미를 손에 들고 하나둘 내리기 시작합니다. 고향 떠나온 아쉬움에 모처럼 느꼈던 고향의 푸근함에 표정은 복잡합니다.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녀왔고요. 저희도 맛있게 먹었던 양념게장하고 문어하고 먹을거리 남아서 좀 싸주셨어요. 일찌감치 귀경한 이들은 닷새나 되는 긴 연휴를 만끽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전통 벼 타작 체험에 푹 빠졌고 막 쌀이 자동으로 막 발로 밟으면 쌀 알이 다 튀어나가니까 신기했어요. 사자탈을 쓰고 장단에 몸을 맞춰봅니다. 코스모스가 한창인 강변에도 나들이 객이 북적였습니다. 올해는 많이 더웠잖아요. 근데 코스모스 보니까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좋네요. 초가을 정취가 물씬 풍긴 명절 연휴. 아쉬움과 여유로움이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도 벌써 막바지입니다. 귀경길 차량으로 오늘도 도로 정체가 계속됐는데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서울요금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이동경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녁 6시를 고비로 교통량이 줄면서 이 도로 상황도 차츰 숨통이 트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속도로 곳곳에는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북천안에서 안성분기점 구간에 포함한 30km 구간에서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27km, 영동고속도로는 19km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럼 CCTV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충청과 영남에서 서울로 오는 길목인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 보고 계신데요. 귀경 차량이 밝힌 빨간 후미등이 줄지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차들이 거북이 마냥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면 부산에서는 4시간 40분, 광주에서는 3시간 20분, 강릉에서는 3시간 10분이 걸리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자정이 지나야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귀경 차량과 함께 주말 나들이 차량까지 겹쳐 오전부터 도로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요즘 자식 결혼에 부모 등골이 휜다는 말을 하죠. 남들 하는 만큼 다 하려다 보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결혼이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곤 합니다. 여기 실속파 부부의 알뜰한 결혼 준비 한번 보시죠. 박성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비밀 결혼식을 올린 인기 연예인 이효리, 이상순 커플. 대규모 하객 대신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끼리 조촐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된 결혼식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추석 연휴 끝자락인 오늘 100년 가약을 맺은 이 부부도 결혼식 거품을 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예식장 대관료는 6만 6천 원, 장식비엔 110만 원, 식사 비용으론 300만 원을 썼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670만 원, 호텔 결혼식의 4분의 1, 일반 예식장의 절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이니까 우리 힘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하자고 둘이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또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아늑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좀 누추해 보여도 이제 페인트 칠이나 가구 이렇게 배치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손으로 다 하고 싶어서. 집 장만 비용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결혼 비용은 남성 1억 원, 여성은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고비용 결혼 문화가 젊은 세대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원인이란 성찰과 함께 합리적이면서도 개성도 살리는 작은 결혼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의문의 사고로 숨진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의 사랑을 다룬 영화가 영국에서 개봉됐습니다. 런던에서 이주승 특파원입니다. 위험성을 알리려고 직접 앙골라의 지뢰밭을 걷는 다이애나.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행사에 나오는 장면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그녀가 1997년 사망하기 전 2년 동안 파키스탄 출신의 심장외과 의사와 나눈 이루지 못한 비밀스런 사랑을 다룬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다이애나 역은 코끝을 높이는 분장을 한 나오미 와츠가 맡았습니다. I haven't done this much research on a film ever because there was so much information available, and of course I didn't want to miss anything. 지난달 손자 조지가 태어나 살아있다면 할머니가 됐을 다이애나. 그래서 관객들은 다시 한번 그녀를 추억하며 극장을 찾습니다. The film was very well done, very well acted, and I also learned more about her. She's very kind and very gracious and very giving, and it just pronounces more of that. 버킹엄 궁은 별다른 반응이 없고 연인으로 알려졌던 실존 인물 하스낫 칸은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혹평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의혹과 연민이 여전한 상황에서 관객들의 반응도 그럴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선 한국 시리즈 직행을 위한 선두권 팀들의 대결이 뜨거운데요. 임명인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 시리즈 직행을 노리는 삼성과 넥센. 1위 팀과 3위 팀이라지만 두 팀의 승차 겨우 한 경기 반 차이인데요. 삼성이 4회 초 정영식의 적시타로 기선을 제압하나 했는데 넥센도 강정호의 투런포로 금방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에 서동욱의 행운의 2루타가 터지면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자신감이 붙은 염경엽 감독, 기습적인 스퀴즈 작전까지 성공시키며 승기를 잡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지나쳤는지 넥센 입장에선 안타까운 플레이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6회 초 중견수 이태근이 삼성 박하니의 타구를 빨리 처리하려다 뒤로 빠뜨렸는데 이태근 선수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면서 1, 2루 주자는 물론 타자 박하니의 홈 퇴보까지 허용했습니다. 8회 현재 삼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산의 이원석은 39일 만에 복귀한 기아 양현종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6대5로 끌려가던 7회 말 신동섭에게 3점 홈런까지 뽑아내며 역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SK는 28호 홈런을 터뜨린 최정의 활약을 앞세워 한화를 대파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류현진 선수에 이어 신시내티의 추신수 선수도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이 유력해졌습니다. 신시내티가 지구 라이벌 피츠버그에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구 1위에 2게임 차로 따라붙었는데요. 정규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회 투아웃, 스코어는 2대5. 이미 끝난 경기 같던 야구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시내티는 먼저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한 점을 따라붙더니 주자 2, 3루에서 메소라코의 3루 강습 안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안타 하나 없던 추신수에게도 역전타의 기회가 왔지만 땅볼을 치고 간발의 차로 아웃됐습니다. 신시내티는 연장 10회 조이보토의 결승 홈런으로 6대5로 승리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공동선두. 지구 1위와도 2경기 차에서 우승도 노려볼 만하게 됐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한 다저스 선수들이 애리조나 홈구장의 명물 외야 수영장에 뛰어듭니다. 어제 있었던 이 뒤풀이가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애리조나를 지역구로 둔 대선 후보 출신 맥케인 상원 의원까지 나서서 오만하고 버릇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저스 에이스 커쇼는 만약 애리조나가 우리 홈에서 축하 파티를 했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오릭스의 이대호는 세이브전에서 17일 만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K리그 클래식에선 전북이 부산을 꺾고 2위로 뛰어올랐는데요. 상대의 허를 찌른 레오나르도의 프리킥골.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때늦은 더위는 연휴 마지막까지도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이맘때 기온을 여전히 웃돌겠는데요. 원래 이맘때 낮 기온이 25도 안팎인데 내일은 서울과 대전이 27도, 광주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내일 대부분 지방에서 귀갓길 날씨로 인한 불편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안 지방 오가시는 분들은 빗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5에서 30mm가량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에는 내륙 쪽에 안개도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시가 27도, 광주 30도, 창원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는데요. 그래도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온 뒤에 크게 선선해지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차츰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은 날씨로 인한 불편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비가 온 뒤에는 크게 선선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우사기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광둥 중동부와 홍콩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에 태풍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파리와 로마에서는 화창한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선 약한 가랑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